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베란다나 마당 한 구석에서 고추 모종이 끝없이 위로만 길쭉하게 자라나고 있지는 않나요? 밭에 심어야 할 날짜는 지났는데 비가 오거나 시간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식물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아주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종이 위로 크게 자라면 식물이 아주 튼튼하게 잘 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화분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키만 커진 고추 모종은 지금 건강한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영양분이 완전히 고갈되어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좁은 화분에서 죽어가는 여러분의 고추 모종을 단 며칠 만에 생기 넘치게 부활시키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나중에 밭에 심었을 때 오히려 남들보다 3배 더 많은 고추를 수확하게 만드는 기적 같은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모종을 사와서 가장 오랫동안 심지 못하고 방치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찔했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배경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고추라는 식물은 본래 아주 넓고 따뜻한 땅에서 마음껏 뿌리를 뻗으며 자라나야 하는 열대성 작물입니다. 우리가 종묘상이나 시장에서 사오는 작은 플라스틱 모종 화분은 식물이 평생 살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어린 아기들이 잠시 머무는 작은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농부들은 보통 싹이 트고 나서 60일에서 70일 정도가 지나면 밭으로 옮겨 심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 시기가 되면 식물의 잎사귀 개수와 뿌리의 발달 상태가 밭으로 독립하기에 가장 완벽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늦은 서리가 내린다고 예보가 되거나 일주일 내내 폭우가 쏟아져서 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혹은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평일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베란다에 모종을 2주 이상 방치하게 되는 일도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이 짧은 연기 기간 동안 작은 화분 안에서는 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전쟁이 시작됩니다. 흙 속에 있던 한 줌의 영양분은 이미 며칠 만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뿌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화분벽에 부딪혀 뱅글뱅글 돌며 엉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지금 여러분의 모종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좁은 화분 안에서 고추 모종의 뿌리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발에 너무나도 꽉 끼는 아주 작은 신발을 신고 매일매일 마라톤을 뛰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가락은 찌그러지고 발바닥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엄청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고추 모종도 이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종 화분의 흙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밭에 심을 날짜가 지났는데도 계속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뿌리는 공간을 찾아서 화분 벽을 따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뿌리 엉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뿌리가 이렇게 빽빽하게 뭉치게 되면 마치 단단한 스펀지처럼 변해서 물을 주어도 속까지 흡수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쭉 흘러내려 버립니다. 여기서 흔히들 하시는 착각을 하나 부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뿌리가 화분 밑구멍으로 삐져나올 정도로 가득 차 있으면 튼튼한 모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랗게 변하고 갈색으로 마른 뿌리가 엉켜있는 것은 식물이 심각한 질식 상태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태로 밭에 심어봤자 새로운 땅으로 뿌리를 뻗지 못하고 그대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이 늦어졌을 때는 이 뿌리들이 질식하지 않도록 흙 속에 산소가 통하게 해주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식물을 살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겉모습이 크다고 속지 마십시오. 화분 속의 뿌리는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식물의 기형적인 성장, 즉 웃자람 현상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햇빛을 찾아 목을 길게 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콘서트장에서 무대를 보려고 까치발을 한껏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정식이 지연된 고추 모종은 베란다나 마당의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있게 됩니다.
수십 개의 모종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 서로 그늘을 만들어서 햇빛을 가리게 됩니다. 식물은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면 광합성을 할 수 없어서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추 모종은 옆으로 잎을 넓고 튼튼하게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위로만 줄기를 길쭉하게 늘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콩나물이 어두운 곳에서 길쭉하게 자라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줄기는 가늘어지고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은 비정상적으로 넓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모종 키가 쑥쑥 크니까 농사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시지만 이것은 식물이 살기 위해 안단힘을 쓰는 최악의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늘고 길게 자란 모종은 밭에 나갔을 때 아주 약한 봄바람만 불어도 줄기가 똑 부러져 버립니다. 면역력도 바닥으로 떨어져서 진딧물이나 각종 병균의 첫 번째 타겟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정식을 미루게 되었다면 식물들이 서로 그늘을 만들지 않도록 화분 사이의 간격을 넓게 벌려주고 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틀에 한 번씩 화분의 방향을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 잎사귀가 누렇게 변하면서 툭툭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고추 모종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화분 속의 한정된 흙에는 애초에 아주 적은 양의 비료만 들어 있습니다. 모종이 밭으로 나갈 날짜가 지나버리면 그 흙 속의 질소 성분은 문자 그대로 100% 바닥이 나버립니다. 식물에게 질소는 사람의 밥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 에너지원입니다. 밥이 끊기면 식물은 아주 슬프고도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오래된 잎사귀에 있던 영양분을 쪽쪽 빨아들여서 가장 꼭대기에서 새로 자라나는 어린 잎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살을 깎아먹으며 연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잎부터 노랗게 단풍이 들듯이 변하고 힘없이 말라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아주 명백한 응급구조 신호입니다. 여기서 미신 하나를 또 깨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잎이 누래지면 물을 너무 안 줘서 그렇다며 물만 매일매일 흠뻑 주십니다. 그러면 흙 속에 그나마 남아있던 아주 미세한 영양분마저 물에 씻겨 내려가서 식물을 2번 죽이는 꼴이 듭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면 맹물을 줄 것이 아니라 당장 비상식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굶주린 식물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밥을 먹여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응급비료, 즉 추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꽉 막힌 화분 속의 뿌리는 너무 지쳐 있어서 알갱이로 된 단단한 고체 비료를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독감에 걸려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질기고 딱딱한 소고기 스테이크를 억지로 먹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는 입으로 먹는 밥이 아니라 혈관으로 직접 들어가는 영양 링거가 필요합니다. 식물에게 영양 링거란 바로 액체 상태로 만들어진 비료를 뜻합니다. 물에 완벽하게 녹아있는 액상 비료를 주면 식물이 소화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뿌리를 통해 물과 함께 즉각적으로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잎사귀에 직접 영양제를 뿌려주는 옆면십이라는 기술입니다. 식물의 잎사귀 뒷면에는 기공이라는 아주 작은 숨구멍들이 수없이 많이 뚫려져 있습니다. 액체 비료를 스프레이에 담아서 잎의 뒷면에 촉촉하게 뿌려주면 이 숨구멍을 통해 영양분이 뿌리를 거치지 않고 식물의 몸속으로 다이렉트로 흡수됩니다. 흙에 비료를 주는 것보다 무려 10배나 빠른 속도로 영양 결핍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응급처치법입니다. 정식이 지연되어 죽어가는 모종을 살릴 때는 고체 비료를 화분 위에 올려두는 헛수고를 멈추시고 반드시 액체 비료를 물에 타서 잎사귀와 흙에 흠뻑 적셔주는 방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제 어떤 비료를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아무 비료나 독하게 타서 주시면 안 됩니다. 약해진 식물에게 너무 진한 비료를 주면 오히려 삼투압 현상 때문에 식물의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하루 만에 까맣게 타 죽게 됩니다. 부자작용 없이 안전하게 살려내려면 물과 비료의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질소, 인산, 칼륨이 골고루 섞여 있는 복합 액체 비료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용 영양제를 사용하시되 제품 설명서에 적힌 희석 비율보다 2배 더 연하게 타서 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물 1리터에 영양제 10ml를 넣으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는 물 1리터에 5ml만 넣어서 아주 묽은 보리차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약한 아이에게는 이유식부터 먹여야 하는 이치입니다. 이렇게 연하게 탄 생명수를 3일에 한 번씩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직전이나 해가 지고 난 늦은 오후에 화분흙이 흠뻑 젖도록 줍니다. 뜨거운 한나자에 비료물을 주면 잎에 묻은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잎사귀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묽은 비료물을 꾸준히 주게 되면 노랗게 변해가던 잎사귀에 다시 짙은 초록색 물감이 퍼지듯이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단 일주일 만에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마법 같은 변화입니다. 응급비료를 주실 때 질소만큼이나 중요하게 챙겨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산입니다. 인산은 식물의 몸속에서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며 특히 뿌리를 튼튼하게 다시 만들어내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여러분, 높고 거대한 빌딩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유리창이 아니라 땅속 깊이 박혀있는 튼튼한 철골 뼈대일 것입니다. 고추 모종에게 인산은 바로 이 철골 뼈대를 만들어주는 필수 재료입니다. 정식이 늦어져서 화분 안에서 갈색으로 썩어가고 엉켜버린 뿌리들은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때 인산 성분이 들어간 비료를 공급해주면 늙고 병든 뿌리 사이로 솜털처럼 하얗고 싱싱한 새 뿌리들이 폭발적으로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뿌리가 생겨나야 나중에 넓은 밭으로 옮겨 심었을 때 새로운 흙을 꽉 움켜쥐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잎사귀를 푸르게 만드는 질소에만 집착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모종은 밭에 나가는 순간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대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긴급 처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질소뿐만 아니라 인산 성분이 듬뿍 포함된 복합비료나 뿌리 밝은 촉진제를 섞어서 물에 타주셔야 합니다. 하얀 새 뿌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웃자란 모종을 진정한 괴물고추로 탈바꿈시키는 보이지 않는 비밀무기입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물주기 방식입니다. 정식이 지연된 웃자란 모종은 물을 마시는 패턴이 일반 모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녀석들은 덩치는 산만한데 화분은 너무 작고 뿌리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을 주어도 머금고 있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흠뻑뻑 주어도 한낮이 되면 잎사귀가 축 늘어지며 기절할 듯이 시들어버립니다. 마치 물통도 없이 사막을 걷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흙이 항상 질퍽거릴 정도로 물을 계속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흙 속에 곰팡이균이 번식해서 며칠 만에 줄기 밑동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잎고병에 걸려 모조리 전멸하고 맙니다. 물을 안 주면 말라 죽고 너무 주면 썩어 죽는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완벽한 방법은 조금씩 자주 주는 기술입니다. 화분 흙의 겉면이 뽀송뽀송하게 말랐을 때 아주 묽게 탄 비료물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한낮에 잎이 너무 시들어서 불쌍해 보인다면 흙에 물을 쏟아붓지 마시고 분무기를 이용해 잎사귀 주변에만 시원하게 물 한 개를 뿌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변 습도만 살짝 올려주어도 식물은 증산작용을 멈추고 금세 생기를 되찾습니다. 화분 속의 흙은 약간 건조하게 관리하여 뿌리가 물을 찾아서 스스로 뻗어나가게 만들고 잎사귀는 촉촉하게 유지하여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 이 섬세한 물 관리가 모종을 살리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 아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추 모종이 화분에서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자손이라도 빨리 남기려고 아주 조그만 상태에서 성급하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종 줄기 중간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V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방아다리 부분에 쌀아마만한 하얀 꽃봉오리가 맺혀 있거나 이미 꽃이 활짝 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와, 우리 고추가 벌써 꽃을 피웠네? 열매를 맺겠네 하며 기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대재앙의 시작입니다. 식물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80% 이상을 쏟아붓습니다.
가뜩이나 영양분이 부족해서 굶어 죽어가는 좁은 화분 속에서 꽃까지 피우게 내버려두면 식물은 그 작은 열매 하나를 키우느라 몸집을 키우고 뿌리를 내릴 에너지를 모두 탕진해버립니다. 나중에 밭에 심어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1년 내내 난쟁이 고추로 남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아주 날카로운 가위나 깨끗한 손톱을 이용해서 화분에서 피어난 모든 꽃망울과 아주 작게 달린 아기 고추들을 가차없이 똑똑 따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작은 꽃 하나를 포기하는 결단이 나중에 가을에 수백 개의 크고 싱싱한 고추를 수확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식물에게 열매 맺기를 멈추고 우선 덩치부터 키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영양 공급과 꽃 따주기를 마쳤다면 이제 식물이 더 이상 웃자라지 않도록 환경을 통제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온도를 낮추어 식물의 생체 시계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식물은 따뜻할수록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하며 위로 쑥쑥 자라납니다. 베란다나 비닐하우스 안이 낮 동안 30도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고추 모종은 하루가 다르게 미친 듯이 콩나물처럼 길어집니다. 따라서 정식 날짜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면 모종이 있는 공간의 온도를 의도적으로 서늘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낮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서 뜨거운 열기를 밖으로 빼주시고 선풍기를 미품으로 틀어서 모종 사이로 시원한 공기가 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밤에는 더 춥게 관리해야 합니다. 밤 온도를 15도에서 17도 사이로 뚝 떨어뜨려주면 식물은 아직 봄이 오려면 멀었구나. 조금 천천히 자라야겠다. 라고 판단하고 성장을 스스로 늦추게 됩니다. 이 온도차 충격요법은 키가 크는 것은 막아주면서도 줄기는 더욱 굵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을 버텨낸 나무가 더 단단한 나이테를 가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너무 따뜻하게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지 마십시오. 서늘한 바람과 약간의 긴장감을 주어야만 더 이상 웃자라지 않고 밭에 나갈 날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강인한 모종으로 단련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식물은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며 자랍니다.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식물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줄기의 세포벽을 두껍게 만들고 섬유질을 아주 단단하게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들판의 나무들은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란다나 비닐하우스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란, 게다가 웃자라기까지 한 고추 모종은 이런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녀석들을 곧바로 밭에 심으면 첫날 부는 산들바람에도 줄기가 허리 꺾이듯 푹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밭에 나가기 전에 인공적으로 바람 훈련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이용해 모종들에게 직접 바람을 쏘여주십시오. 모종들이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릴 정도의 색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이 바람 훈련을 시켜주어도 식물 내부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길어지려는 성장을 멈추고 줄기를 굵게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모종의 위쪽을 하루에 한 번씩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은 누군가 자신을 건드리는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더 단단하고 땅딸막하게 자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만 바람과 접촉 훈련을 시켜주면 흐물흐물하던 콩나물 줄기가 철사처럼 빳빳하고 강건하게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밭을 구하지 못했거나 날씨가 너무 최악이라서 앞으로도 2주나 3주 이상 모종을 더 데리고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영양제와 온도 조절만으로는 한계가 오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화분 자체가 식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최후의 비상수단인 가시, 즉 더 큰 화분으로 임시 이사를 시켜주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현재 모종이 심어져 있는 59짜리 좁은 트레이나 작은 포트에서 식물을 조심스럽게 뽑아냅니다. 이때 하얗게 엉켜있는 뿌리 덩어리가 상하지 않도록 흙을 털어내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화분보다 2배 정도 부피가 큰 넓은 종이컵이나 새로운 비닐포트를 준비합니다. 그곳에 상토, 즉 영양분이 풍부한 새로운 흙을 넉넉히 깔고 식물을 옮겨 심어줍니다.
이것은 좁은 단칸방에서 살던 가족을 넓은 거실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흙 속에 풍부한 양분과 여유로운 공간을 만난 뿌리들은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잊고 다시 힘차게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잎은 다시 커지고 굵은 줄기가 형성됩니다. 물론 화분을 일일이 분갈이해주는 것은 아주 번거롭고 힘든 작업입니다. 하지만 정식이 기약 없이 미뤄졌을 때 수십 개의 모종이 전부 말라 죽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는 것보다는 이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이 임시이사 조치는 죽어가던 고추 농사를 완벽하게 구원해줄 마지막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비가 그치고 날씨가 풀려서 내일이나 모레쯤 밭에 심을 수 있는 날이 다가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응급조치로 간신히 살려놓은 이 연약한 모종들을 따뜻한 실내에서 뽑아다 곧바로 뜨거운 야외밭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하건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강렬한 직사광선과 차가운 밤바람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잎이 하얗게 타버리며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화 작업, 즉 세상에 적응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밭에 심기 최소 5일 전부터 모종 화분들을 야외에 방근해진 곳으로 내다 놓습니다. 첫날은 아침 햇살만 2시간 정도 보여주고 다시 실내로 들여놓습니다. 둘째 날은 4시간, 셋째 날은 오후에 강한 햇빛도 조금씩 경험하게 해줍니다.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는 바깥 날씨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며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아이를 거친 군대 훈련소에 보내기 전에 기초 체력을 다져주는 과정입니다. 이 경화 훈련을 며칠 거치고 나면 연한 연두색이던 잎사귀가 아주 진하고 빳빳한 암록색 가죽처럼 튼튼하게 질겨집니다. 이렇게 강하게 단련된 모종만이 야외밭이라는 혹독한 야생에 심어졌을 때 몸살이 겹지 않고 바로 흙을 파고들어 미친 듯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적응 훈련을 건너뛰면 지금까지의 모든 응급조치가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고급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미생물 제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화분에서 너무 오래 방치된 뿌리들은 물리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심각한 면역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흙 속에 있는 나쁜 곰팡이나 세균들에게 언제 먹힐지 모르는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때 화학비료 대신 혹은 화학비료와 번갈아가며 유용 미생물이 듬뿍 들어간 배양액을 흙에 관주해 주시면 기가 막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미생물 농축액이나 친환경 EM 용액을 물에 연하게 희석해서 화분에 부어줍니다. 이 착한 미생물들은 흙 속으로 들어가 고추뿌리 표면을 아주 얇게 코팅하듯이 감싸게 됩니다. 미생물들이 뿌리에 달라붙어서 나쁜 병원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흙 속에 굳어 있어서 식물이 흡수하지 못하던 찌꺼기 양분들을 미생물들이 잘게 분해해서 뿌리가 쏙쏙 빨아먹기 좋은 형태로 요리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화학비료가 급한 불을 끄는 응급실의 주사약이라면 미생물은 식물의 기초체질 자체를 튼튼하게 바꾸어주는 값비싼 보약과도 같습니다. 정식하기 전 일주일 동안 이 미생물 보약을 한두 번만 먹여주어도 밭에 심었을 때 무서운 토양 전염병인 청구병이나 역병에 걸릴 확률을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텃밭 고수들만이 몰래 쓰는 아주 강력하고도 비밀스러운 모종 회복 비법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밭에 옮겨 심는 D-Day 정식 날이 밝았습니다. 웃자라서 줄기가 길쭉해진 고추 모종을 밭에 심을 때는 심는 방법 자체가 일반 모종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하고 짧은 모종은 포트에 심겨있던 흙의 높이와 밭흙의 높이가 딱 평행이 되도록 심는 것이 정석입니다. 줄기가 흙에 깊이 묻히면 썩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웃자란 모종은 예외입니다. 이 녀석들은 줄기가 너무 길어서 바람에 쉽게 부러지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눕혀 심기 혹은 깊게 심기라는 특수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덩이를 팔 때 일자로 곧게 파지 마시고 사선으로 비스듬하고 깊게 파주십시오. 그리고 길쭉하게 자라난 고추 모종의 줄기 아랫부분에 흙 속에 눕히듯이 깊숙하게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고추라는 식물은 생명력이 대단해서 흙 속에 묻힌 줄기 표면에서도 하얀 잔뿌리들이 새롭게 무성하게 자라나옵니다. 비정상적으로 길었던 줄기가 흙 속에 단단히 고정되면서 거센 비바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단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새롭게 발생한 수많은 줄기 뿌리들이 땅속의 물과 영양분을 사방에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게 되어 일반 모종보다 성장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는 엄청난 역전극이 벌어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심기 방법 꼭 기억하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종을 심을 때 흙의 상태도 식물의 생사와 직결됩니다. 오랫동안 화분에서 고생한 모종을 메마르고 퍽퍽한 사막 같은 밭에 덜렁 심어 놓으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날 밤에 바로 시들어버립니다. 모종을 심기 전 구덩이를 파고 나면 반드시 그 구덩이 안에 물을 가득 채워주셔야 합니다.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면 다시 한번 가득 채워줍니다. 이것을 보통 물 잡아주기라고 부릅니다. 구덩이 주변의 흙이 아주 깊은 곳까지 촉촉하게 물을 흠뻑 머금고 있어야 고추 모종의 뿌리가 밭 흙에 닿자마자 물 냄새를 맡고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뿌리를 뻗기 시작합니다. 이때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구덩이에 채우는 물에 앞서 말씀드린 밝은 촉진제나 연하게 희석한 액체 비료를 한 컵 정도 섞어주시면 그 효과는 수십 배로 폭발합니다. 모종 화분에서 꺼낸 식물을 그 질척질척한 진흙 구덩이 속에 쏙 넣고 마른 흙으로 윗부분을 살짝 덮어주면 정식이 끝납니다. 심고 나서 위에서 물을 주면 흙이 단단하게 굳어버려 숨을 못 쉬게 되지만 구덩이 속에 물을 듬뿍 채우고 심으면 땅속은 촉촉하고 표면은 포슬포슬한 가장 완벽한 토양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웃자란 모종에게는 이렇게 물과 영양분이 가득한 따뜻한 진흙 이불을 덮어주어 밭의 환경에 가장 부드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어야만 합니다. 밭에 심고 나서 첫 일주일 동안은 마치 중환자실에서 갓 나온 환자를 돌보듯이 아주 철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화분에서 영양실조에 걸렸던 고추 모종은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스스로 수분을 끌어올리는 힘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잎사귀가 축 늘어지며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매일매일 밭에 물을 들이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낮에 시들었던 잎사귀가 해가 지고 서늘한 저녁이 되었을 때 다시 빳빳하게 고개를 든다면 그것은 식물이 정상적으로 살아있고 흙 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겉흙이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3일이나 4일에 한 번씩만 물을 아주 흠뻑 주어서 흙 깊은 곳까지 젖게 만들어야 뿌리가 물을 찾아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만약 낮에 너무 심하게 시들어서 안쓰럽다면 흙에 물을 주지 마시고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잎사귀에만 분무기로 물을 가볍게 뿌려 열을 식혀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진딧물이라는 아주 무서운 불청객이 연약한 고추 모종의 즙을 빨아먹기 위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정식 직후에는 반드시 친환경 천연 살충제나 목초액을 물에 타서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뿌려주어 해충의 접근을 초장에 강력하게 차단해 주어야 합니다. 초기 일주일의 방어전이 한 해 농사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자란 모종을 심은 후 약 2주일 정도가 지나면 밭에서 놀라운 마법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축 처져 있던 녀석들이 어느 날 아침부터는 아무리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어도 꼿꼿하게 서서 관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잎사귀는 윤기가 흐르는 짙은 초록색으로 변하고 줄기는 거짓말처럼 굵고 튼튼해집니다. 드디어 밭의 흙에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첫 번째 본격적인 밥을 먹여야 할 타이밍, 즉 1차 추비를 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식물이 스스로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을 만큼 체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액체 비료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체 비료를 줄 차례입니다. 하지만 비료를 주는 위치가 생명입니다. 고추폭이 바로 밑동흙에 비료를 바짝 붙여서 주면 독한 비료 성분 때문에 힘들게 내린 새 뿌리들이 다 타버립니다. 고추줄기에서 한 뼘 정도, 약 15cm 정도 떨어진 곳에 호미로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복합 비료를 한 숟가락 정도 묻어주십시오.
그러면 고추의 뿌리들이 비료 냄새를 맡고 스스로 그쪽으로 뻗어나와서 안전하게 양분을 천천히 빨아먹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추비를 통해 웃자라서 부실했던 과거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지고 사방으로 무성하게 가지를 뻗어내는 진정한 거인으로 폭풍 성장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식물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준 여러분의 인내심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화분에서 너무 자라서 늙어버린 모종을 심었을 때, 처음부터 건강하고 짧았던 A급 모종을 심었을 때만큼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응급처치법과 관리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따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누렇게 뜨고 뿌리가 엉킨 모종을 아무 조치 없이 밭에 그냥 내던지듯 심었다면 당연히 그 고추는 병에 걸려 죽거나 고추를 몇 개 달지도 못하고 수명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액체 비료로 죽어가는 숨을 살려놓고 첫 번째 꽃을 과감하게 따주어 덩치를 키울 에너지를 비축하게 해주고 줄기를 눕혀 심어서 새 뿌리를 폭발적으로 유도했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초반에는 일반 모종보다 밭에 적응하는 속도가 일주일 정도 뒤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뿌리가 자리를 잡고 줄기에서 뻗어나온 잔뿌리들이 양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가속도가 붙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식물은 종족 번식의 본능이 더욱 강해져서 늦여름과 가을이 될수록 일반 고추보다 훨씬 더 많고 굵은 열매를 미친 듯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버려질 뻔했던 불량 모종이 수확량을 3배로 늘려주는 효자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농사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자연이 베푸는 정직한 보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추 농사를 망치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미신 하나를 확실하게 박살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모종잎이 크고 무성할수록 열매가 많이 달린다는 환상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밭을 지나가시면서 아이고, 잎사귀가 아주 상추처럼 크고 좋네. 농사 잘 지었어. 라고 칭찬하시면 보통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고추의 잎이 너무 크고 두꺼워지는 것은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발생하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 현상입니다. 잎만 무성하게 키우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작 고추 열매를 맺어야 할 꽃이 피지 않고 꽃이 피더라도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노랗게 변해서 바닥으로 툭툭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낙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잎사귀 농사가 아니라 고추 열매 농사를 지으셔야 합니다. 특히 웃자란 모종을 살리기 위해 초반에 질소 위주의 영양제를 많이 주셨다면 고추가 밭에 적응하고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질소의 양을 팍 줄이고 칼슘과 인산 칼륨 위주의 비료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식물이 덩치를 키우는 영양 생장 모드에서 고추 열매를 맺는 생식 생장 모드로 전환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고추나무의 잎사귀는 너무 크지 않고 약간 뾰족하며 적당한 크기를 유지해야 정상입니다. 잎사귀의 크기에 속아서 계속 비료를 쏟아붓는 실수를 절대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비가 오거나 시간이 없어서 좁은 화분 안에서 하염없이 늙어가고 웃자란 고추 모종을 완벽하게 살려내는 기적의 응급처치 과정들을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누렇게 뜬 잎사귀는 물 부족이 아니라 영양실조의 비명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뿌리가 막힌 식물에게는 고체 비료가 아니라 물에 연하게 탄 액체 영양제를 잎사귀와 흙에 직접 뿌려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살기 위해 맺은 첫 번째 꽃망울은 가차없이 따주어야만 나중에 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냉정한 결단력도 배웠습니다. 눕혀 심기를 통해 새로운 줄기 뿌리를 만들어내고 밭의 거친 환경에 내보내기 전 선풍기 바람과 온도 차이로 경화 훈련을 시키는 모든 과정은 식물의 생명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과학적이고 섬세한 농사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베란다에서 볼품없이 길쭉하게 시들어가는 고추 모종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좌절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이 지식들을 무기 삼아 단 며칠 만에 식물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밭의 흙과 만나게 해준다면 늦가을에 여러분의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고추나무에서 수백 개의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주렁 매달리는 황홀하고 가슴 벅찬 마법 같은 순간을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텃밭 농사는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길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밭에 심지 못하고 화분에서 콩나물처럼 길쭉하게 웃자라버린 고추 모종, 이제 더 이상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연한 액상 비료를 통한 응급 영양 공급, 과감한 초기 꽃 따주기, 그리고 줄기를 깊게 묻는 눕혀심기 기술만 있다면 아무리 병들고 약해진 모종이라도 남부럽지 않은 튼튼한 고추나무로 기적처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겉으로 보기에 커졌다고 건강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식물이 보내는 영양 부족과 뿌리 질식의 비명소리를 정확히 듣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고 버리지 마십시오. 식물의 생명력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위대하며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올바른 처방 한 번이 수확량을 3배 이상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텃밭 농사의 시원한 해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초보농부님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모종을 사와서 밭에 심기 전까지 가장 길게 방치해본 기간이 며칠이셨나요? 그리고 그때 모종의 상태는 어땠나요? 재미있는 경험담이나 오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풍성한 수확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